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6년 차에 애물단지 신호 때문에 이혼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저 남편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 일을 올해로 17년째 하고 있어요. 20살부터 미용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은 9급 공무원이었는데요. 사실 결혼할 때도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은 공무원인데 저는 미용사라고 격이 안 맞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남편은 고졸 출신의 공시에 합격한 공무원이었고 저는 미용학과가 있는 대학을 졸업한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그리고 여러 대회에 나가 상도 많이 받아 20대에 이미 제 샵을 갖고 있을 만큼 벌이도 남들보다 많았는데, 그걸 알게 된 시부모님이 결혼 허락을 하셨어요. 그때는 좋기도 하면서도 뭔가 찝찝하기도 했는데, 당시는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찝찝함도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렸어요. 네,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죠.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때 당시는 저랑 남편만 정상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왜 시댁하고 사이 안 좋으면 연 끊고 부부끼리 잘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저도 여차하면 그렇게 시댁 사람들이랑 연 끊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역시 연애하는 기간 관찰한 결과 효자도 아니었는데요. 결혼하면 효자가 되는 이상한 남편도 많다고는 했지만 제 남편은 아닐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연애하는 중에 남편은 자기 식구들에 대해 불만이 참 많았거든요. 그중에 3살 아래인 여동생에 대한 불만이 엄청났는데 저도 옆에서 듣기로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세상엔 분명 거저대는 건 하나도 없는데 남편한테 들은 신우는 그야말로 인생을 날려먹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유형의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성실하지 않으면서 욕심만 많은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동생이라고 하니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요. 저까지 남의 동생 흉을 볼 수 없으니 편은 못 들어줘도 같이 험담을 하진 않았어요. 뭐 속으로는 저도 욕을 엄청 하긴 했죠. 그리고 남편은 신우 얘기를 할 때면 진짜 나는 걔만 보면 한심해서 미칠 것 같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지? 진짜 걔는 돌연변이야. 라는 식으로 강도가 꽤 세게 자기 동생 험담을 했는데, 솔직히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릴 때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는데 대학은 가고 싶다며 지방대라도 보내달라고 조르고, 그마저도 학교에 가서 놀기만 해서 F가 수두룩해서 졸업도 못했다고 하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데 쓸 돈 없다며 부모님에게 돈 해주지 말라고 했고, 그 때문에 신우가 졸업도 못하고 집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오빠 때문에 인생 망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신우이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대학을 중퇴한 신우는 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도 한 달을 채우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했는데, 따지긴 또 얼마나 따지는지 나중엔 자기가 사장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집에다가 가게를 차려달라 징징거렸다 하더라고요. 결국 카페 하나 말아먹고 또 옷가게 하나를 말아먹은 뒤 식구들이 그냥 돈 까먹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는데, 그 후로는 뷰티 유튜버가 되겠다며 오빠인 남편한테 여러 장비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저도 남편과 만나고 있을 때라 옆에서 봤었는데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었죠. 참고로 신우는 뷰티 유튜버를 하기엔 인물이 없습니다.
예쁜 사람만 뷰티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미용업계에 일을 하는 제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 수익이 날 리가 없었고 결국 장비 사준다고 돈만 쓴 남편만 돈을 날린 꼴이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제가 저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하고 있는 신우이 때문에 이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애당초 신우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저 서로 선만 넘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길 바랬는데 신우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오빠 말고 언니를 갖고 싶었다며 뻔질나게 저에게 연락하고 만나자고 졸랐는데 처음부터 철벽을 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남편이 왜 그렇게 자기 동생에게 악감정이 있는지 그 마음을 100번 1000번 알 것 같았어요. 신우는 제가 편하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 미용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하는 일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었어요. 결코 제가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써 있어야 하고 미용 시술할 때 쓰는 것들이 전부 화학 제품이라 잘못하면 피부도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가장 어려운 건 감정 노동인 손님 응대예요. 간이고 쓸개고 전부 빼줄 것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엔 이상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 재수가 나쁜 날이면 곤란한 일도 종종 당해야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 신우는 그런 건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도 머리를 잘 만진다며 자기도 잘할 수 있다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좋게 도전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쪽 일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흔한 조언을 했는데 돌아오는 신우의 반응은 에이, 언니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날로 먹는 것 같은데요? 괜히 저 겁주려고 그러는 거죠? 다 알아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제가 언니보다 더 잘 나갈걸요? 라며 심지어 저를 깔보기까지 했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열이 뻗쳤어요. 아니 무슨 생각을 하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기본적인 매너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는 연락은 바쁘다는 핑계로 잘라버렸는데 나중엔 자기도 서운하다며 저한테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결혼 전이기도 했고 결혼한 후에도 저는 신우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결혼 생활 내내 신우가 터뜨리는 사고들에 저 역시도 골머리를 썩어야 했어요. 결혼 전에는 무슨 미용사가 공무원인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냐고 반대하던 시어머니가 아쉬운 소리는 저한테만 하셨거든요. 진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 먹고 이러고 사나 몰라. 어제는 시영이 그게 지 친구들 다 있다고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네 시아버지가 무슨 명품 가방이냐고 네 앞가름이나 하라고 혼구멍을 내줬는데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키울 거면서 왜 나왔냐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그래도 너라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야. 이러시면서 저를 무슨 대나무 숲처럼 이용하셨는데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골치덩어리 신우의 이야기를 몇 번 듣고 듣다 보니 내가 지금 이 소리를 왜 듣고 있어야 하지? 솔직히 싫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들 끝에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돈 좀 있니? 이런 식으로 저에게 돈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궁핍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무슨 공공근로 같은 일을 하시면서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이 있으신데 시아버님은 공장에서 3교대로 일을 하시다
건강이 나빠져서 갖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 개인 택시를 사서 개인 택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긴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 친정이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 비하면 저희 친정은 잘 사는 축에 들어갔고 실제로 저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신혼집 때문에 애를 많이 먹을 때 친정에서 당시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를 급히 비워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할 즈음 세입자와 계약 연장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저희 신혼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라는 생각에 세입자에게 재계약하고 싶으면 보증금 더 올려줄 것도 없이 그냥 있으라 하셨다는데 저희가 집을 구하지 못하고 난감해하니 저희 아빠가 결단을 내린 거였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사 비용을 내주는 걸로 합의해 저희를 살게 해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 당시 집을 구하면서 쓰려고 했던 돈은 친정 부모님에게 보증금이라고 드렸는데 그런 사실을 전부 알고 계심에도 시어머니는 이왕이면 혼수도 해주시지. 애들이 돈도 없는데 혼수까지 하느라 고생한다고 상견례 때 선을 3개 넘기도 하셨어요. 정작 시댁에서는 숟가락 하나 받은 것이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에게 부모 자식 사이인데 돈까지 받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그 돈 받은 김에 도배랑 리모델링 혼수까지 해주시라고 말해 저희 부모님을 황당하게 만들었죠. 그러자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펄쩍 뛰며 그만 좀 하라고 자기 창피해서 죽을 것 같다고 중간에서 제지를 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을 꼭 닫으셨어요. 그때 알아보고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저는 중간에서 커트치는 남편을 보고 그래도 남편 하나만 보고 살면 시댁 문제는 해결되겠다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결혼은 예단과 예물 같은 허례허식도 없이 진행했어요. 저는 그 돈이 진짜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결혼에 도움을 주지 못하셨던 시부모님도 찬성할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들은 해준 게 없는데 바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이상한 분이셨어요. 남편 때문에 뭐라고 하지 못했지만 자기는 며느리한테 가락지 하나 못 받았다며 잊을만 하면 저를 툭툭 건드리셨죠.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째 시어머니한테 정이 더 떨어졌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자기 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저한테 돈 타령을 하는데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아니 남의 딸도 아니고 자기 딸인데 왜 남의 딸한테 이러시는 걸까요? 해서 저는 남편한테 시어머니 전화 받은 게 곤란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는데 남편은 알았어. 앞으로는 우리 엄마가 전화해도 받지 말고 받더라도 바쁘다고 하고 끊어. 라고 시원하게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을 끊고 살아야 하나 혼잣말 같은 것도 했는데 이런 마음 나쁘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지낼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도 낫겠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하지만 그게 나중엔 제 무덤을 파는 일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는데요. 저희 남편이 효자가 아닌 건 맞았는데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이해는 가죠.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자기 가족인데 그런 가족을 싫어라 하는 제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중간에서 곤란했기에 SOS를 친 거였고 맹세코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전화를 오래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좋게 끊으려고 해도 제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머니, 지금 제가 일을 하는 중이라서요.
전화를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어머니는 바로 서운한 티를 팍팍 내면서 알았다. 누가 보면 대단한 일이라도 한 줄 알겠어. 그래, 이만 끊는다. 라고 전화를 끊고 며칠 동안 삐치셨어요. 아니, 애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왜 그러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는 게 그렇게 격이 없이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째 그 집 여자들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 같았고, 결혼 초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몇 번 휘둘리면서 신우가 시어머니의 나쁜 성격을 빼다 박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돈 하며 사람을 괴롭히는 건 데칼코마니가 따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더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미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고, 당신 마음은 저한테도 50만 원을 받고 싶으신 것 같았는데 절대 그럴 수는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자기 집에 용돈 드리는 걸 말릴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친정에 용돈을 드리고 있지도 않은데 시댁에만 제가 번 돈을 해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심지어 받은 게 있다면 응당 해드리는 것이 맞지만 받은 것도 없기에 더더욱 그러고 싶지 않았죠. 그렇다고 저를 오해하실 수도 있어 제 변명을 조금 하자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은 남편보다 제가 더 시원하게 쐈거든요. 물론 그건 양과 똑같이 해드렸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뭘 이런 걸 주냐며 안 받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좋아서 입이 찢어지셨는데, 그에 반면 신우 역시 저한테 무언가 바라는 눈빛을 쏘며 저를 아주 굴러온 물주로 알더군요. 그러니 제 눈에 그 두 여자가 좋아 보일 리는 만무했고, 그걸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시아버님도 모르고 계시진 않으셨죠. 여기서 잠깐 저희 시아버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전형적인 회피성 인간입니다. 시어머니나 신우처럼 대놓고 뭘 바라고 뻔뻔하게 굴진 않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발을 빼고 도망가는 사람이 시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그걸 결혼 초반에는 그나마 문제를 일으키진 않으시니 좋게 봤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결혼 후 같이 살아보니 확실히 시아버님 쪽 성향을 닮았는데 저는 누구들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한 3년은 무난무난하게 신혼재미도 느끼며 잘 살았습니다. 제가 워낙 바빴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은근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일 욕심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면 일을 손에서 놓아야 하고 그러면 지금의 커리어를 잃을까 두려웠죠. 그럼 우리는 언제 애기 가져? 지금도 빠른 건 아니래. 알아. 그리고 내가 아예 안 갖겠다는 건 아니고 한 2년만 더 있다가 애기 갖자. 지금은 내가 벌려놓은 일도 있고 내 후임도 없어서 상황이 좀 곤란해. 그리고 우리 내년에는 집도 사야지. 언제까지 친정 아파트에서 살 순 없잖아. 그야 그렇지만 나 못 믿어? 나도 자기 닮은 아들 낳고 싶어. 그리고 애기 낳으면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도 있고. 그래서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저는 계획이 있어 아이를 조금 미뤘는데요. 말은 2년이라고 했지만 2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그 시간 덕분에 친정에서 살게 해준 아파트를 떠나 저희 집도 대출 1억 정도 끼고 사게 되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찻집을 장만하면서 제 돈이 대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한 것이 불만이었던 건지 남편과 사이가 대면대면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공동명의로 해도 되는데 남편이 워낙에 알게 모르게 시댁에 돈을 대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후에도 시누이는 끊임없이 돈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얼굴에 무슨 짓을 했는지 어느 날 보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서 그 성형수술하는데 거진 돈이 1억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과연 그 돈을 누가 해줬을까? 그것부터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그 돈을 저희 남편이 해줬다고 했고 평소 동생이라면 짜증나서 미치겠다 말하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해도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대요. 시영이 그 기집애가 사채를 썼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해?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진 거라고는 그 오래된 빌라밖에 없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압류한다 어쩐다 난리를 쳤다고 엄마가 울고불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 대출 받아서 해줬어. 밀건이면 반품이라도 하라고 할 텐데 성형은 그럴 수도 없잖아. 아니 아가씨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어떤 수술을 받으면 1억인 건데? 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 난들 알겠어. 그리고 순수하게 1억이 아니고 이자들이 붙어서 1억이 된 거야. 진짜 못 살아. 아니 그런 일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해야지. 상의를 어떻게 하냐? 자기가 내 동생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아는데. 그리고 나도 시영이 그것만 엮여있으면 이렇게 안 했어. 엄마 때문에 그랬지. 엄마가 자기한테 돈을 좀 빌려보고 싶다고 했는데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사실 자기가 그거 말한다고 해줄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내 선에서 해결했어. 빌려주고 자시고가 어딨어. 1억이 누구 이름도 아니고. 내가 현금으로 1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으면 우리 집 살 때 대출 안 받았지. 그니까 뭐 이리 되었든 저리 되었든 내가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만하자. 나도 말하는데 짜증나니까. 남편은 저한테 더는 듣기 싫다고 등을 돌려 이불을 닫았어요. 솔직히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든 시누이든 저한테 도움을 청했다고 해도 저는 그런 돈을 해주지 않았을 건데요.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마음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사건의 원흉인 신우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도 없었고 무슨 모델을 한다며 모델 학원에 가게 학원비를 달라고 했는데 진짜 한심한 종자였어요. 그리고 모델이 되고 싶은 이유를 들어보니 더 기가 막혔는데 부잣집에 시집을 가고 싶어서랍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취직이나 사업보다는 취집이 맞는 것 같다고요. 정말이지 저는 신우의 가치관을 듣고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는데요. 같은 여자지만 저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나중엔 안타깝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미 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모델 학원비는 마련할 수 없었는데 그때 운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을 구하는데 뽑혔다고 하더군요. 그 피팅 모델 된 날은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자기 딸 모델 됐다고 들떠서 흥분하셨고 마치 곧 성공해서 자기한테 효도라도 할 듯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야, 너 우리 딸 촬영 있을 때 쫓아다니면서 머리랑 화장 좀 해줘라. 네? 제가요? 그럼 샵은 어떻게 해요? 네 가게는 너 말고는 일할 사람이 없다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데 네가 쫓아다니면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
아니, 무슨 피팅 모델이 스텝을 달고 다녀요. 그리고 어머니, 저 스텝 생활 안 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저 데려다 쓰려면 돈 많이 주셔야 하는데? 뭐야? 무슨 가족끼리 돈을 바라니? 나는 정말 너의 그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우리 시영이가 돈을 아주 많이 벌 텐데 너도 잘 보이면 좋잖아. 혹시 아니? 우리 시영이가 너 어디 좋은 데 꽂아줄지. 뭐라고요? 어머니, 저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탁인지 제안인지는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요. 이왕 피팅 모델이든 뭐든 시작하는 거니까 아가씨한테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머, 별꼴이야? 싫으면 말지 무슨 네 주제에 조언까지 하니? 알았다. 나중에 우리 딸 잘 되고 후회나 하지 마. 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말에 살짝 자존심이 상했어요. 무슨 제 경력에 초짜 피팅 모델 스텝을 하라시는 건지. 그래서 평소에는 잘하지 않는 제 자랑 같은 것도 일부러 했는데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뭐 예상은 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뭐가 됐든 제발 신우가 오래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피팅 모델도 6개월을 하지 못하더군요. 시급은 적은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지 주제도 모르고 때려쳤어요. 솔직히 그런 분야는 미용업계처럼 소문이 무서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건데 신우는 그것도 모르고 지가 잘난 줄 알면서 설쳤어요. 그러니 당연히 다음 모델 일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SNS나 하면서 거짓 자랑하기 바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우가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부잣집에 취직을 하는 것이 제 1의 목적이었던 신우는 그 연애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는데요. 연애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하겠다며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다 하더군요. 저는 이 이야기는 남편한테 들었는데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알겠다고 했어요. 예약된 것도 사정을 말씀드리고 날짜를 수정했고 저는 죄송한 마음에 고가 클리닉을 서비스로 해드렸는데 가족 행사라 모두들 감사하게 이해해 주셨죠.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맞춰 남편과 함께 어떤 한정식 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아니 글쎄 상대 남자 쪽에 부모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대신 누나라는 여자가 나와 있었는데 부모님이 워낙에 바쁘셔서 해외에 있어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하더군요. 원래는 날짜를 맞추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터져서 그러지 못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누나라는 사람이 죄송하다며 식사값은 모두 자기가 내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듣자 하니 신우랑 결혼할 그 남자 집안이 참 대단한 집 같았어요. 아버지는 국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의사신데 주로 해외 봉사를 다니시며 이익보다는 선의를 베푸시는 분이셨고 함께온 누나는 변호사라며 명함을 줬는데 제가 잘 아는 로펌이었어요. 저 여기 알아요. 제 친구가 여기서 일하다가 개인 사무실 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니, 명함을 보니까 반가워서요. 아우, 너는 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니? 상견례랑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마.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사실 저는 제가 왜 시어머니한테 혼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상견례의 주인공인 당신 딸이니 저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어찌나 눈치를 주던지 저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나오는 밥만 먹었는데요. 그러자 너는 여기 밥 먹으러 왔니?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너 혹시 임신했어?
라며 저한테 괜히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그만 좀 하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고 저는 빈정이 완전히 상해 정말 가만히만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완전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는데 지루하고 답답하고 뭐 이런 자리에 나까지 불렀나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듣자 하니 신우의 예비 남편이라는 사람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왔다며 한 대학 이름을 얘기했고 심지어 전공했다는 과도 제 남동생이랑 같은 곳이었는데 정확한 나이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두 사람의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았어요. 그럼 제 동생이 잘 알 수 있는 친구 아니면 선후배일 텐데 세상이 정말 좁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괜히 남동생 얘기를 꺼내서 마음 상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이내 그 남자가 현재는 투자와 펀드 같은 걸 설계해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명함을 줬는데요. 제 어디를 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를 보고 투자에 관심 있냐며 먼저 물었어요. 투자요? 글쎄요. 저는 워낙에 안정적인 것만 추구해서. 그렇죠. 근데 투자도 잘하면 정말 안정적이에요. 실속 있고 수익 높고 안전하기까지 한 알짜 중에 알짜죠. 그런 걸 소개하고 돕는 사람이 바로 저고요. 제가 시영이한테 들었는데 능력 있으시다고. 자기 샵도 있고. 뭐 제가 일하는 분야에선 어느 정도 커리어가 있죠. 어머, 별꼴이야? 자기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지금 우리 상견례 중인 거 몰라? 왜 갑자기 일 얘기를 해? 우리 애기 질투해? 아니, 나는 별 뜻 없이 요즘 워낙에 괜찮은 투자처가 하나 있어서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가족인데 만났을 때 소개해보려고 했지. 죄송해요. 직업병이에요. 너도 참 자리를 봐가면서 해야지.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워낙 자기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잘 벌기는 하는데 일 얘기만 나오면 딴 사람이 돼요. 시영이 서운하지. 근데 시영이가 이해해줘. 그 대신 아마 시영이는 앞으로 돈 걱정은 평생 안 하고 살걸? 형님,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돈도 좋지만 저는 상균 씨가 너무 일만 해서 몸이나 안 상할까 그게 걱정이에요. 어머, 어쩌면 시영이 마음이 이렇게 예뻐? 이제 나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사돈어른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딸을 낳으셨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이 복덩이를 얻게 생겼네요. 아우, 별 말씀을요. 우리 딸이 워낙에 마음이 여리고 착해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나가신 사돈어른들을 뵙고 나를 잡아야 하는데. 그 얘기는 전적으로 시영이 부모님에게 맡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편하신 날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은 사정이 하나 있어요. 사정이요? 무슨... 그게 저희 부모님이 해외에 오래 계시다 보니 국내에 부동산이나 계좌 같은 게 없으세요. 카드 쓰는 게 있긴 한데 그것도 전부 비자 카드고 동생도 저도 여기저기 묶인 돈이 많아서 그래서 결혼 준비는 대신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물론 전부 다 부담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는 대로 달러로 지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건 몰라도 동생 앞으로 있는 부동산은 아마 내후년에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때 번듯한 한강뷰 아파트 구입하면 어떨까 해요. 그땐 저도 좀 도와주려고요. 사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딸이 어려서 지금 당장은 돈을 융통하기 어렵거든요. 죄송해요. 그래도 2년 안에 저희가 다 메꿔드릴 거고 더 좋은 곳에 이사해 살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그나마 돈줄이라고 생각한 저를 슬며시 쳐다본 건데요. 저는 그 두 사람이 바라는 대로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가운데서 곤란한 얼굴이었고 집에 와서 남편과 대판 싸웠는데요. 남편 말로는 돈을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상관없지만 제 태도가 자기 가족을 망신시키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가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저 돈 없어요. 라고 말하나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건 망신이 아닌 거예요? 이리저리 생각해도 남편의 말은 그냥 화풀이 같이 느껴졌는데 그때는 저도 폭발하고 말았네요. 아니, 나더러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를 좀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자기들 아쉬울 때는 나 쳐다보면 내가 뭐, 네,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길 바랬던 거야? 누가 그렇대. 그냥 나는 자기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태도가 어쨌다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나도 얘기하자. 자기는 자기 엄마랑 자기 동생이 날 개무시하는데 그건 왜 가만히 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언제 우리 엄마랑 시영이가 자기를 개무시했는데 자기가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랑 하니까 그렇지. 나 참. 앞으로 이럴 거면 자기네 가족 행사에 나는 빼줘. 나더러 뭐 마네기처럼 가만히만 있으라고 부르는 거야? 밥 먹는 것도 뭐라고 하고 눈치 보여서 더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도 않아. 진짜 유치하다. 그래, 앞으로 우리 가족 행사에 자기 안 부를 테니까 자기도 처갓집 행사에 나더러 같이 가자고 하지 마. 나도 가기 싫으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유치한 게 누군데 저딴 소리를 하는 건지 남편이 아니라 왼수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저는 신우이의 그 예비 신우가 한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으면 보통 결혼을 미루지 않나요? 그런데 뭘 믿고 결혼부터 하자고 하는 건지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음날 남동생한테 신우 예비 남편이 준 명함 속 이름을 이야기하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자기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했는데 학부에 한국인이 제법 많기 때문에 자기는 다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는데 일단 돈도 없는 집안에서 모든 결혼 준비를 다 해야 했으니 시작부터 진전이 있긴 어려워 보였어요.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데 믿을 구석은 저랑 남편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우는 자기 이러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고 매일같이 시부모님을 들들 볶는다고 했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종자였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듣기로 자기 사모님 소리 들어야 하는데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결혼이 엎어지게 생겼다고 애처럼 울고불고 안달이 났다고 했는데 심지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오든 사채를 쓰던 돈을 구해오라고 했다더라고요. 아니,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린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남편한테 하소연을 한 모양인데 남편이 저한테 동생 결혼이 급하긴 하니 저더러 돈 가진 게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는 없지만 남편에게 정확히 얼마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 물어봤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 1억이나 2억 정도는 해달라고 하는데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렇잖아요. 제 딸도 아니고 제 동생도 아닌데 1, 2천이 아닌 1, 2억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그럴 돈은 없다고 자기는 가진 돈이 없냐고 물었는데요.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제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게 신서방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가진 돈을 다 넣었어.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투자를 했다는 거야? 단타로 한 거라서 따로 말은 안 했지. 그리고 워낙에 확실한 정보라고 소수 인원만 들어가는 거라 급하게 했어. 나중에 수익 나면 얘기하려고 했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을 나랑 상의 한 번 없이 그래. 그래 놓고 자기 동생 결혼 자금은 나한테 하라고? 누가 그냥 해달래니? 나 수익 나면 갚을 거야. 그러다 수익 안 나고 손해만 보면 에이, 재수없게 그런 말을 왜 해? 신서방이 확실하다고 했고 나도 나름 알아보고 한 투자야. 괜히 부정타게 그런 말 말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봐. 애는 일단 시집을 보내야지. 그러다 신서방 놓치면 시영이 인생 어떡해? 저는 자기 동생 시집 못 보낼까 저한테 돈 타령하는 남편이 한심해 보였어요. 그리고 정확히 얼마를 투자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 몰래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저는 일부러 공동생활비 외에는 일절 돈에 있어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누구는 경제권을 받고 용돈을 줘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돈 번다고 애쓰는데 그 돈을 제가 갖는다는 게 저는 싫었어요. 입장 바꿔서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투자한다고 가지고 있는 걸 몽땅 써버리고 돈 필요하니 그 돈은 저한테 달라고 하는 남편은 용납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늘 그렇듯 저는 싫다고 단번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부부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사이가 나빠졌는데 남편은 저에게 계속 치사하다, 매정하다, 자기랑 자기 가족을 무시한다며 저를 맹비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저랑 한 침대에서 한 이불 덮고 살 수 없다며 방도 따로 쓰기 시작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간 수상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저는 남동생에게 네가 모르면 주변 대학 친구들한테 물어서 신우 예비 남편에 대해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마침 신우 카톡 프로필 사진이 그 남자랑 같이 찍은 사진이라 그 사진을 캡처해 남동생에게 보냈는데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남동생은 저에게 전화해서 알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며 그 남자에 대해 자기도 잘 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남동생의 말을 듣고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 남자는 결혼도 이미 해서 애도 있는 이혼남이었는데 분명 상견례 때는 누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누나가 없답니다. 심지어 외동이라고 했는데 이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이상했어요. 그럼 그날 상견례 때 나타나 누나 행세를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냔 말이죠. 그리고 그 남자는 거기서도 자기를 펀드 매니저라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고 했는데 고소까지 당하고 학교에서 잘려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그때도 사기치다 걸려 추방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동생은 어떡하든 그 결혼을 말려야 한다며 조금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평소 같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신우도 가족이다 보니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지금 결혼을 빙자해 모든 돈을 저희 시댁에서 하라고 하고 있으니 그것도 너무 불안했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심지어 남편까지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남편은 어떻게 상대방 동의도 하지 않고 남 뒷조사를 하냐며 저에게 핏대까지 세우며 다그쳤는데 신우 역시 제가 자기 잘 되는 거 보기 싫어서 깽판을 치려 한다고 매도하더군요. 게다가 자기는 늘 잘난 척하는 제가 재수없고 싫었다며
막말까지 퍼부었는데 그때도 남편이라는 작자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 내주기 싫으니까 괜한 사람을 사기꾼 취급을 한다며 돈 앞에서 사람이 왜 그러냐고 다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역시 제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려 한다며 돈이나 내놓으라고 했는데 신우도 무슨 돈을 나한테 맡겨놓았는지 내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까지 지정해주며 그 날짜까지 자기 계좌로 돈 2억을 입금하라 하더군요. 저는 그때도 내가 왜 그래야 하냐며 싫다고 재차 거절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 체면을 이렇게까지 깎아야 속이 시원하냐며 저더러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어쩌면 남편과의 인연의 끈이었던 것 같은데 더는 이런 인간이랑 살 수 없겠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들었던 거죠. 솔직히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 텐데 저는 저런 바보 같은 남자랑은 한시도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런 인간이랑 살기에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죠. 어차피 집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거니 너는 네 물건이랑 몸만 나가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자기는 맨몸으로는 절대 못 나간다고 버텼어요. 그러니까 제 명의의 아파트도 재산 분할을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 외에는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았고 명의가 제 앞으로 있는 집이다 보니 대출금도 제가 번 돈으로 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 분할 어쩌고 하니 헛웃음이 나왔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제대로 싸우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저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너랑 헤어지는 게 맞다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자 자기는 저에게 아무런 미련이 없다며 재산 분할 문제만 해결되면 제발 헤어지지 말자고 해도 저랑은 안 살 거라고 했는데요. 남편의 낌새를 보니 돈이 좀 생긴 모양이었어요. 안 봐도 뻔했죠.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 신우의 그 남자가 오해 사기 싫어서 남편에게 수익이 났다고 얼마의 돈을 쥐어준 모양이었는데 저도 그 덕을 본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돈이 생기니 끝까지 저에게 매달리지 않고 헤어지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가진 아파트와 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구실이 없었는데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그 근거였어요. 더욱이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돈이라고 전부 투자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가 번 돈을 공동재산이라고 우길 수도 없었는데 남편 쪽 변호사가 승산이 없다고 했는지 남편은 제가 원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어차피 애도 없어서 양육권이니 양육비 따질 것도 없지 않냐며 그제서야 저 때문에 아이도 못 갖고 자기는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저도 화가 났어요. 제가 싫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물론 기다려달라고 한 사람은 저였지만 저를 믿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게 씁쓸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인지 아내인 저보다도 자기 식구들을 더 챙기고 싸고 돌았던 남편에 대해 저 역시 서운한 마음이 많았는데 결국 저희는 그렇게 네 거 내 거 따질 것도 없이 이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 하라고 집을 빌려주실 때 드렸던 보증금 중에 남편 돈을 정확히 계산해 그 돈만큼은 돌려줬는데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라도 떳떳할 것 같아 그렇게 했어요. 사실 위자료라도 받고 헤어졌어야 성이 차긴 했는데 그 인간이나 그 인간 집이 뭐 하나 가진 게 있어야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 필요 없다는 심정으로 저는 홀로서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도 많고 마음도 헛헛하다 보니 할 일이 이 일밖에는 없었어요. 공부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저는 제 일에 있어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그건 곧장 돈으로 직결되었죠. 결국 집 살 때 받았던 대출금도 다 갚고 그 집에서는 더는 살고 싶지 않아 그 아파트를 팔았는데 정확히 2억이 올라 저는 부동산으로도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이다 보니 샵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매매해 살기 시작했는데 반년쯤 되었을까? 저도 혼자 사는 것에 금방 익숙해졌죠. 그리고 전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준 지인에게로부터 기가 막힌, 아니 예상했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신우의 그 남자는 사기꾼이 맞았어요. 게다가 전 남편뿐만 아니라 시아버님도 집 담보까지 받아 투자를 했다 하는데 그게 영락없이 사기였어요. 그러게 제가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알려줄 때 정신 차렸다면 시댁 집까지 날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돈 뜯기고 갈 곳이 없어 저 남편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나머지 식구들은 친척집에 전전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전 남편이 자기 신용대출로 신우 결혼을 시켜준 모양인데 혼인신고까지 다 하니 그제야 그 인간이 자기가 이혼 경험이 있고 아이가 있다고 사실을 털어놓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전처가 키우던 아이를 자기가 데려와야 할 것 같다며 신우한테 그 아이를 키우라고 했다는데 신우가 입에 거품을 물고 사기 결혼이라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못 됐는지 안타깝기보다 고소하기만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당해봐야 알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진흙탕에서 이혼이라는 신의 한 수로 발을 뺀 제 자신이 다행스럽게 느껴졌는데 이혼하고 저는 인생이 잘 풀려가고 있었어요. 일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혼자이다 보니 자유롭기까지 했는데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저 좋다는 남자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결혼에 질리고 남자한테 실망한 데미지가 커서 당분간은 남자도 연애도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그 자체만으로도 자존감이 올라가는 기분이 들어 좋더군요. 이혼녀가 되긴 했어도 아직 저라는 여자가 매력이 있다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 이혼 후 전 남편과 저는 정반대의 인생길을 걷게 되었는데 아마도 지금쯤은 제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겠죠. 그래도 뭐 이미 버스는 떠났고 앞으로는 부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거저먹으려고 한 사람 중에 잘된 사람 없잖아요. 취직이 아닌 취집을 바라던 신우 역시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철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시어머니와 전 남편 놈은 자기 발로 복덩이를 찼다는 걸 평생 후회하며 살길 바래요. 저를 물주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 품어줬다면 제가 결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망하게 두진 않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두 다 끝난 일이고 오히려 이혼하고 모든 것이 나아졌으니 그 사람들 더 배 아프라고 앞으로 주어진 제 시간을 더 많이 즐기고 행복하려고요. 아마 그 인간도 제가 예전보다 잘 나간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이혼해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이상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이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인데 저에게 결혼에 대한 추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밖에요.
그러니 앞으로 제가 살면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더불어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사람들이 뒤통수 맞는 일 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